안개와 허영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서 처음부터 비추고 있던 빛을 기억해내는 일이 우리의 진정한 여정입니다. 안개와 허영을 지나 하나의 빛으로 11번 키와 12번 키가 함께 여는 이상주의의 여정. 프롤로그 11, 12번 키와 빛의 여정. 11번 키의 중심에는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밝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1번 키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눈에 들어온 장면이 어떻게 뇌와 마음으로 전달되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가 다시 상상과 의미가 되는 전체 과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유전자 키 안에서 빛의 골이라고 불리는 큰 그룹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11번 키가 그림자에서 선물 CD로 이동할 때 같은 빛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다시 기억해내는 인간 의식의 흐름이 드러납니다. 그림자 막연함은 그 빛과 의식 사이에 끼어든 잡음과 같은 상태이고, 선물 이상주의는 다시 빛 쪽으로 향해 몸을 돌리는 심장의 용기이며, CD 빛은 더 이상 어떤 이미지에도 묶이지 않은 순수한 광의 자체에 가깝습니다. 11번 주간의 이 흐름을 따라가 본다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내 시야의 상태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여정 옆에는 12번 키가 프로그래밍 파트너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파트너는 유전자 키 만다라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두 키로 마치 한 홀로그램의 앞면과 뒷면처럼 반대편에 있으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짝입니다. 이 둘은 우리 안에서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자 서로의 에너지를 키우는 증폭기처럼 작용합니다. 주파수가 낮을 때 11번의 막연함과 12번의 허영심이 서로를 건드리며 혼란과 자기기만을 키우고, 선물의 자리에서는 11번의 이상주의와 12번의 차별이 힘을 합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CD의 차원에서는 두 키의 대립이 녹아 없어지고 같은 투명한 빛이 서로 다른 각도로 굴절된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11번 키 주간을 맞아 함께할 이번 프로그래밍 파트너 여정에서 붙들고 싶은 중심축은 분명합니다. 11번 키가 보여주는 빛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가운데 두고 12번 키를 그 여정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자 촉매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막연함의 안개와 허영의 거울을 지나 이상주의와 차별이 함께 일하는 자리를 거쳐 결국 내 안에 원래 있던 빛과 순수함을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보려는 시도입니다. 프로그래밍 파트너 공부가 대립을 통해 통합으로 향하는 의식의 길이라면 이번 11번 주간의 여정은 그 길 위에 11번이라는 등불을 중심에 세워보는 하나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1장) 11번 키의 그림자 막연함. 내가 사는 현실이 흐릿해질 때 1번 키의 그림자는 막연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길을 잃었다는 느낌이 아니라 빛과 의식 사이에 끼어든 미세한 잡음에 더 가깝습니다. 11번 키는 우리의 내적 외적 시야, 눈과 시각 영역, 그리고 이미지가 상상으로 바뀌어 뇌로 전달되는 흐름 전체를 다루는데, 이 통로가 조금만 비틀어져도 우리가 경험하는 장면들은 미묘하게 어긋난 각도로 들어옵니다.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중요한 핵심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현실은 여전히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에 서 있는 감각은 어느새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 막힘은 특히 오른쪽 뇌의 기능을 제한합니다. 문해는 언어와 숫자를 넘어 수많은 이미지와 상징, 원형적인 그림을 한 번에 읽어내는 자리입니다. 이 흐름이 막히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상징들이 의미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이미지들의 혼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들은 의식의 뒤편으로 밀려나 비밀스러운 환상과 풀리지 않는 꿈, 감정적인 찌꺼기와 말하지 못한 의제로 쌓여갑니다. 하고 싶었지만 미뤄둔 일들, 끝내지 못한 슬픔, 입 밖에 내지 못한 욕망이 안개처럼 켜켜이 쌓이면서 지금 눈앞의 현실까지 함께 뿌옇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보는 현실은 전체가 아니라 아주 좁은 대역을 통과한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좁은 조각을 온전한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연함의 세계에서는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됩니다. 분명 뭔가 어긋난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인지 말로 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장면이 진짜 무대가 아니라 잘 만들어진 세트장 같다는 이질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11번의 프로그래밍 파트너인 12번 키가 더해지면 이 안개는 좀 더 촘촘해집니다. 두 키의 그림자는 서로의 낮은 패턴을 건드리며 정서적 정신적 습관을 굳게 만들고 개인 안에서 하나의 콤플렉스로 뭉쳐버립니다. 11번이 빛과 인식을 흐리게 만들 때 12번의 허영심은 흐릿한 화면 한가운데에 나라는 주인공을 앉혀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계속 틀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같은 패턴을 끝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막연함은 단순한 실패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두 키의 역할 자체가 원래 대립을 통해 통합으로 가는 여정을 이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단계는 그 여정의 첫 구간일 뿐입니다. 안개는 빛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뒤에 빛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알려주는 배경처럼 작용합니다. 11번의 막연함을 직면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지, 무엇이 흐릿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 시선이 열릴 때 안개는 나를 가두는 장막에서 이상주의의 첫 불빛이 스며들 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11, 12번 키와 빛의 여정 11번 키의 중심에는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밝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1번 키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눈에 들어온 장면이 어떻게 뇌와 마음으로 전달되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가 다시 상상과 의미가 되는 전체 과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유전자 키 안에서 빛의 골이라고 불리는 큰 그룹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11번 키가 그림자에서 선물 CD로 이동할 때 같은 빛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다시 기억해내는 인간 의식의 흐름이 드러납니다. 그림자 막연함은 그 빛과 의식 사이에 끼어든 잡은 것 같은 상태이고, 선물 이상주의는 다시 빛 쪽으로 향해 몸을 돌리는 심장의 용기이며, CD 빛은 더 이상 어떤 이미지에도 묶이지 않은 순수한 광의 자체에 가깝습니다. 11번 주간의 이 흐름을 따라가 본다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내 시야의 상태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여정 옆에는 12번 키가 프로그래밍 파트너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파트너는 유전자 키 만다라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두 키로 마치 한 홀로그램의 앞면과 뒷면처럼 반대편에 있으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짝입니다. 이 둘은 우리 안에서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자 서로의 에너지를 키우는 증폭기처럼 작용합니다. 주파수가 낮을 때 11번의 막연함과 12번의 허영심이 서로를 건드리며 혼란과 자기기만을 키우고, 선물의 자리에서는 11번의 이상주의와 12번의 차별이 힘을 합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CD의 차원에서는 두 키의 대립이 녹아 없어지고 같은 투명한 빛이 서로 다른 각도로 굴절된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11번 키 주간을 맞아 함께할 이번 프로그래밍 파트너 여정에서 붙들고 싶은 중심축은 분명합니다. 11번 키가 보여주는 빛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가운데 두고 12번 키를 그 여정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자 촉매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막연함의 안개와 허영의 거울을 지나 이상주의와 차별이 함께 일하는 자리를 거쳐 결국 내 안에 원래 있던 빛과 순수함을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보려는 시도입니다. 프로그래밍 파트너 공부가 대립을 통해 통합으로 향하는 의식의 길이라면 이번 11번 주간의 여정은 그 길 위에 11번이라는 등불을 중심에 세워보는 하나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1장) 11번 키의 그림자 막연함. 내가 사는 현실이 흐릿해질 때 1번 키의 그림자는 막연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길을 잃었다는 느낌이 아니라 빛과 의식 사이에 끼어든 미세한 잡음에 더 가깝습니다. 11번 키는 우리의 내적 외적 시야, 눈과 시각 영역, 그리고 이미지가 상상으로 바뀌어 뇌로 전달되는 흐름 전체를 다루는데, 이 통로가 조금만 비틀어져도 우리가 경험하는 장면들은 미묘하게 어긋난 각도로 들어옵니다.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중요한 핵심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현실은 여전히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에 서 있는 감각은 어느새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 막힘은 특히 오른쪽 뇌의 기능을 제한합니다. 눈에는 언어와 숫자를 넘어 수많은 이미지와 상징, 원형적인 그림을 한 번에 읽어내는 자리입니다. 이 흐름이 막히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상징들이 의미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이미지들의 혼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들은 의식의 뒤편으로 밀려나 비밀스러운 환상과 풀리지 않는 꿈, 감정적인 찌꺼기와 말하지 못한 의제로 쌓여갑니다. 하고 싶었지만 미뤄둔 일들, 끝내지 못한 슬픔, 입 밖에 내지 못한 욕망이 안개처럼 켜켜이 쌓이면서 지금 눈앞의 현실까지 함께 뿌옇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보는 현실은 전체가 아니라 아주 좁은 대역을 통과한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좁은 조각을 온전한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연함의 세계에서는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됩니다. 분명 뭔가 어긋난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인지 말로 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장면이 진짜 무대가 아니라 잘 만들어진 세트장 같다는 이질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11번의 프로그래밍 파트너인 12번 키가 더해지면 이 안개는 좀 더 촘촘해집니다. 두 키의 그림자는 서로의 낮은 패턴을 건드리며 정서적 정신적 습관을 굳게 만들고 개인 안에서 하나의 콤플렉스로 뭉쳐버립니다. 11번이 빛과 인식을 흐리게 만들 때 12번의 허영심은 흐릿한 화면 한가운데에 나라는 주인공을 앉혀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계속 틀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같은 패턴을 끝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막연함은 단순한 실패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두 키의 역할 자체가 원래 대립을 통해 통합으로 가는 여정을 이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단계는 그 여정의 첫 구간일 뿐입니다. 안개는 빛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뒤에 빛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알려주는 배경처럼 작용합니다. 11번의 막연함을 직면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지, 무엇이 흐릿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 시선이 열릴 때 안개는 나를 가두는 장막에서 이상주의의 첫 불빛이 스며들 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2장 12번 키의 그림자 허영심, 안개 위에 세운 가짜 확신. 12번 키의 그림자인 허영심은 11번의 막연함 위에 얇게 덧씌워지는 막과 같습니다. 11번이 빛과 인식 사이를 흐릿하게 만들 때 12번은 그 흐릿한 화면 중앙에 나라는 주인공을 앉혀 자기 이야기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마음속에는 작은 내부 방송국이 하나 생기고 이 방송국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무시할지 골라서 내보냅니다.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허영심이 끼어들면 인식 안에서는 항상 내가 중심이고 내가 옳고 내가 조금 더 특별하다는 이야기로 편집이 일어납니다. 유전자 키에서 허영심은 의식이 많이 자랐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끝까지 따라오는 끈질긴 그림자로 묘사됩니다. 산 정상의 바위에 붙어있는 이끼처럼 한층 더 의식이 확장된 순간에도 모양만 조금 바꾸어 여전히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욕구에서 출발하지만 빛과 분리된 상태에서의 자기사랑은 타인과의 거리를 넓히고 특정 이미지와 역할에 자신을 붙잡아두기 쉽습니다. 그러면 11번이 만들어낸 막연함의 안개는 12번 허영심이 연출하는 자기 드라마로 덮여버립니다. 프로그래밍 파트너가 그림자 주파수에서 만날 때 두 키는 서로 낮은 패턴을 건드리며 습관과 콤플렉스를 강화합니다. 11번, 12번 프로그래밍 파트너에서 자주 드러나는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막연함은 속으로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감각을 남기지만 허영심은 이 감각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그 대신 나는 남들과 다르게 더 깊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붙여주며 안개 위에 가짜 확신의 탑을 세웁니다. 이렇게 두 그림자가 한 몸처럼 움직이면 우리는 같은 상황을 다른 사람, 다른 장소, 다른 이름으로 계속 반복하면서도 그 안에 숨어있는 패턴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허영심이 완전히 제거해야 할 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에너지는 더 높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허영심은 12번 키 CD 순수성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으며 자신과 존재를 진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는 서툰 시도입니다. 그래서 11번 키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안개를 가리기 위해 어떤 허영의 가면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 가면을 부끄러움으로만 여기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조용히 바라볼 수 있을 때 11번의 막연함은 나를 속이는 장치가 아니라 아직 표현되지 못한 꿈과 이미지가 가득 쌓여있는 창고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안개와 허영을 뚫고 나오는 이상주의의 첫 불빛이 서서히 준비됩니다. 3장 11번 키의 선물 이상주의. 내 안의 비전이 깨어날 때. 막연함의 안개가 가장 짙어졌을 때 그 안개를 안에서부터 밀어올리는 힘이 생깁니다. 11번 키에서는 이 힘을 이상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무의식의 뒤편에 머물던 이미지와 상징, 원형적인 그림들이 더 이상 뒷방에만 있지 않고
실제 삶의 장면 속으로 흘러나오려는 충동이 바로 이 에너지입니다. 혼란스럽고 뒤엉켜 보이던 상상들은 이상주의의 자리에서 방향을 얻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을 넘어서 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어떤 진실이 이 세계 안에 드러나야 한다는 감각이 깨어납니다. 이상주의는 현실을 부정하는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향해 그리고 현실 속으로 빛을 끌어들이려는 적극적인 의지에 가깝습니다. 11번 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 쌓여있는 원형적 이미지들은 단지 개인적인 환상이나 한 사람의 상상 노름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나와야 할 집단적인 기억이기도 합니다. 이 기억들이 건강한 통로를 찾지 못하면 막연함 속의 환상이나 망상으로 굳어지지만 이상주의가 깨어날 때 이 기억들은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이상주의자는 허공에 뜬 관념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잇는 번역자에 더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12번 키의 허영심이 조용히 끼어듭니다. 내 이상은 남들과 달라야 해, 특별해야 해 라는 속삭임은 이상주의의 순수한 비전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바꾸려 합니다. 이때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내가 품은 꿈이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한 꿈인지 아니면 빛 그 자체가 더 드러나도록 돕는 꿈인지를 구분해 보는 지점입니다. 이 구분을 통과해야 11번의 이상주의는 허영과 손잡지 않고 막연함을 뚫고 나오는 순수한 빛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12번 키의 또 다른 얼굴, 선물인 차별이 조용히 11번 키를 돕기 시작합니다. 차별은 무엇이 진짜 영혼의 표현이고 무엇이 타협과 조작인지를 예민하게 가려내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깨어날수록 11번의 이상주의는 내가 보고 싶은 그림에만 매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진실한 이미지를 더 세심하게 살펴보게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프로젝트, 관계, 어떤 상징이 내 안의 이상과 어긋날 때 이상주의는 잠시 흔들리지만 차별은 작은 경고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따라가다 보면 11번의 이상주의는 점점 더 선명하고 정직한 빛으로 다듬어집니다. 이상주의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막막하고 버거워 보이기만 했던 장면들 속에서 이제는 그 상황 안에 있는 빛의 가능성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번 키는 본질적으로 이야기와 상징, 신화와 이미지의 힘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키이기 때문에 이상주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평범한 하루도 작은 신화와 같은 장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과 사무실 회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서도 지금 이 장면 안에서 빛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옵니다. 결국 11번의 이상주의는 빛의 언어를 천천히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4장 12번 키 선물 차별, 진짜 이상과 가짜 꿈을 가르는 힘. 이상주의의 불빛이 켜졌다고 해서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1번이 불러오는 이미지는 풍부하고 비전은 드라마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막연함이나 망상 쪽으로 흩어지기도 쉽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자리에도 구조와 경계가 없다면 이상은 언제든 현실 도피나 과장된 자기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2번 키의 선물 차별이 11번의 이상주의를 지켜주는 칼끝 같은 역할을 합니다. 12번의 차별은 어떤 것과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건강한가를 타고난 감각으로 읽어내는 힘입니다. 허영심의 에너지가 잘못 쓰이면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흐르지만 잘 쓰이면 예술과 사랑, 언어와 표현을 통해 정교한 감수성으로 변합니다. 이 선물을 가진 의식은
음악, 언어, 드라마, 사랑 같은 영역에서 무엇이 진짜 영혼의 표현이고 무엇이 타협과 계산인지를 유난히 잘 알아차립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왠지 믿음이 가지 않는 말이나 관계가 있을 때 몸과 감정이 보내는 작은 이상하다는 신호가 바로 이 차별의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11번의 이상주의와 만나면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11번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이상을 그릴 때 12번의 차별은 그 이미지를 하나씩 비추어 보며 진짜와 가짜를 가릅니다. 내 가슴과 깊이 공명하는 상상인지 허영심이 만들어낸 멋진 그림인지 차별은 이 차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11번의 이상주의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강렬한 비전을 품어올릴 때 차별은 그 비전 속에 섞여 있는 과장과 자기과시, 피해의식의 잔재까지도 함께 봅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부분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만큼 이상주의는 더 밝아집니다. 차별의 선물은 타협을 잘 하지 않습니다. 더 높고 더 순수한 것을 향해 가도록 설계된 DNA의 한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강하게 가진 사람은 군중 속에 쉽게 섞이지 못하고 때로는 예민하거나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1번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민함은 자신의 이상을 헐값에 팔아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귀한 방패입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말하는 흐름 속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모두가 가는 길에서 한 발 물러나 다시 살펴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11번의 이상주의는 제 힘을 되찾습니다. 12번의 차별이 없다면 11번의 이상주의는 다시 막연함으로 떨어지거나 허영심이 부풀린 영적 판타지 속으로 쉽게 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11번의 이상이 없다면 12번의 차별은 점점 차갑고 닫힌 비판 속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프로그래밍 파트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한쪽은 더 나은 세계의 그림을 계속 그려내고 다른 한쪽은 그 그림이 진짜인지 지금 여기에서 가능한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그 길을 잡아줍니다. 결국 이상주의와 차별은 서로를 약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서로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짝입니다. 11번이 이렇게 살고 싶다는 그림을 펼치면 12번은 그러려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차별의 힘 덕분에 11번의 비전은 허영심이 만들어낸 과장된 욕망과 구분되고 순수한 이상이라는 형태로 천천히 윤곽을 갖춰갑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이상주의만이 다음 장에서 보게 될 빛과 순수성의 세계를 실제 삶 속 5장 CD 빛과 순수성 11번과 12번이 만나는 자리 여정의 끝에서 11번 키는 마침내 자신의 본래 얼굴을 드러냅니다. 바로 CD 빛입니다. 이 빛은 어떤 특정한 이미지나 상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이미지와 모든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깔려있던 혹은 그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에도 남아있는 에덴의 빛에 더 가깝습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이 나뉘기 전의 의식, 아직 어떤 해석도 붙지 않은 순수한 밝음. 11번 키가 말하는 빛은 우리가 오랫동안 바깥 세계의 스크린에 투사해온 수많은 상징과 신화를 한순간에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더 이상 특정 장면이나 상징을 붙잡을 필요 없이 그 모든 것을 통과해 흐르던 근원적인 밝음을 직접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 지점에서 11번의 오랜 습관이 멈춥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이미지와 이야기, 비전과 기억을 통해 세상을 보았습니다. 막연함의 안개 속에서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이상주의의 단계에서는 새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빛의 CD에 이르면 렌즈 자체를 내려놓은 채 바라보는 자리가 열립니다. 그때 세계는 다시 어린아이의 눈으로 돌아옵니다. 사물 하나, 사람 하나, 하루의 한 장면이 설명하기 어려운 투명함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 투명함 속에서 우리는 나와 타인, 빛과 어둠,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사실은 하나의 빛 위에 서로 다른 무늬를 그리고 있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12번 CD 순수성은 이 빛의 심장과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허영심과 순수성은 인간 의식의 양극처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울입니다. 낮은 자아가 허영심으로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쪽이라면 높은 자아는 순수성으로 신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생각과 감정, 행동, 심지어 숨쉬는 순간까지도 하나의 중심 목적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연인과 사랑에 빠지듯 신성과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삶의 리듬입니다. 순수성은 빛을 특별한 나를 비춰주는 조명으로 쓰지 않습니다. 빛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그 빛 속에서 똑같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봅니다. 이 자리에서 11번과 12번은 더 이상 서로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쌍이 아닙니다. 한쪽이 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라면 다른 쪽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순수함입니다. 한쪽이 에덴의 밝음이라면 다른 쪽은 그 밝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의 마음입니다. 프로그래밍 파트너의 정의처럼 두 키는 하나의 유전자 홀로그램의 앞면과 뒷면일 뿐이고 CD의 주파수에서는 같은 본질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빛나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11번 키의 빛은 12번 키의 순수성을 통과하면서 더 이상 이론이나 비전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실제 관계와 말, 침묵과 선택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순수성은 그 빛을 왜곡 없이 통과시키는 투명한 창이 되어주고 빛은 그 창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전혀 다른 색과 형태로 펼쳐집니다. 그렇게 11번의 빛과 12번의 순수성은 같은 하나의 사랑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두 얼굴처럼 조용히 합류합니다. 에필로그 일상에서 11번의 빛을 기억하기. 이 여정은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11번 키의 막연함과 12번 키의 허영심은 우리를 흐릿한 현실 속에 가두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빛을 향해 밀어올리는 출발점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안개처럼 흩어져 있던 이미지와 감정들은 이상주의의 불빛을 만나 방향을 얻고 12번의 차별을 통과하면서 거짓과 과장이 조금씩 벗겨집니다. 그렇게 남은 것은 결국 내가 진실로 믿고 싶은 것과 진실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11번 키의 이상주의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오만한 마음이 아니라 빛이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삶의 장면들이 세트장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그 장면 안에서 어떤 상징과 이야기가 나를 부르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려는 태도입니다. 12번 키의 차별은 그 태도에 선을 그어주며 무엇이 허영이 만든 드라마이고 무엇이 서툴지만 진짜인 마음인지를 구분하게 돕습니다. 두 키가 이런 방식으로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조금씩 순수한 이상이라는 자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11번의 CD 빛과 12번의 CD 순수성입니다. 더 잘 보려고 애쓰던 눈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이미 안팎을 세우고 있던 빛을 알아차리는 상태. 나와 타인, 영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음을 조용히 이해하는 순간. 어쩌면 이 순간의 의식이 두 CD가 함께 비추는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프로그래밍 파트너의 여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작은 기억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막연함과 허영, 이상과 차별을 지나며 조금씩 확인해온 사실. 빛은 언젠가 도착해야 하는 먼 목적지가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11번 키의 주간, 당신의 하루 어딘가에서 작은 빛 하나가 문장처럼, 표정처럼, 침묵처럼 떠올라 주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세상을 비추어 가기를 조용히 응원합니다.